네,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 개정판 RC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7회, 그러니까 7회에서 8, 5, 6에서 제가 몇 문제 추렸으니까 그 몇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번. 테스트 7회에서 제가 먼저 추린 문제가 109번입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토익 시험도 어느 회차가 우리가 잘못 물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대비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너무 쉬운 거로만 문법 공식으로 탁탁 쾌감이 딱딱 걸리는 것만 풀었을 때는 되게 길을 잃을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해설지의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은 잘 백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7회 85 109번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게 지금 품사가 뭔지를 우리가 빠르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2대 2의 싸움이거든요.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A, B, C, D를 25%의 확률을 두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 낭비를 부를 수밖에 없고 타율도 안 좋죠. 찍었을 때 퍼센티지가. 빈칸 뒤에 complaints가 더하고 about 사이에 넣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일까요? 더 동사는 없어요. 그럼 이건 명사인 거예요. 그럼 이놈은 뭐예요? 얘도 전치사예요. 자, 그럼 이 뒤에 뭐예요? 가격 책정 기준이도 뭐든 이거 또 명사예요. 그러니까 빈칸서부터 콤마까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단어만 깔짝깔짝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이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가야 돼요? 품사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접속사는 치워야 되고 now that,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이므로 unless, 만약에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장을 끄는 게 중요한 거죠. unless는 생략질을 하면 주어 비동사 눈에 안 보이게 치우고 pp부터 붙어서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냥 명사가 나오는 게 얘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얘 빼고 나면 B하고 D가 있거든요. 근데 upon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토익이 좋아할 거 말씀을 드리면 upon ing 되게 좋아하긴 하죠. 근데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약간 이런 생동감이 있고 이 ing가 알까기를 하면서 뭐를 ing 한지 또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서 upon eng 명사 목적어. 근데 그건 아니네. 그 다음에 upon이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도착하는 대로, upon receipt, 말고요, 그냥 receipt, 불가산으로 써서 수령하는 대로, upon completion, 완성하는 대로, completion, 그 다음에 upon delivery, 배송 나가면서 이제 배송 나가면 배송 나가자마자, upon request, 요청이 있으시면 요청 후에, upon retirement, 은퇴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complaint 하자마자 complaint 하고 나서 긍정적이었다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upon하고 어울리는 감성도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complaint는 안 좋고 positive는 좋고 이 맥락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빠르게 훑고 그 중에서 딱 단어를 2개 정도 잡아서 힌트를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파트 5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upon이 아니라 반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complaints 이것만 빼고는 좋은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aside from은 in addition to 같이 뭐뭐 외에도 라는 나열도 쓰지만 except for 같은 피도 좀 흘러요. 몸에. 그래서 except for이 되면 이것만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side from을 답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품사 구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혹시 모르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캡처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receipt, request, 그 다음에 arrival 했고 delivery, 그 다음에 completion, 완성, retirement, 은퇴, 약간 이런 식의 단어 감성 몇 개는 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갑자기 떠올라서요. 불가산으로도 쓸 때 의미가 있는 upon entry. 그럼 여기에 입실, 입장 들어가고 나면 들어간 후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넘길 거기 때문에 캡처를 해주시고 114번 넘어가겠습니다. apartment units가 되면은 저 몇 동 몇 호 누군데요. 이런 것처럼 단위 가구 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partment units가 명사 덩어리인 거지 주어로. 그럼 이 뒤에 are outfitted with는 뭐냐고요?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동사죠. 바쁜 길도 있어요. 네. 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번화가 복작복작.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어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거든요, 동사가. 그렇지만 얜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유니크함이 있으면서 자기가 딱 유일한 존재임을 자랑을 해요. 근데 얘는 너무 복수를 좋아해요. 이런 것들 사이에
이것들 중에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고유명사는 집단값도 아니고 복수값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근데 causing이라고 하는 거, facing이라고 하는 거, 얘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ing의 감성이 좀 있죠. 명사, 명사 사이에 ing를 넣으면 100%라고 볼 수 없어도 웬간해서는 뒤에 거를 ing 하고 있는 앞에 거 이렇게 읽어요. 다시요. 뒤에 거를 ing 하는 앞에. 자, 그러면 이 길을 유발하는 아파트는 좀 오바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facing으로 갈 거예요. facing은요, 문제점 같은 걸 직면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이쪽을 향하는, 그러니까 이걸 마주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facing road가 되면 이런 번화한 길 방향 쪽으로 나 있는 아파트먼트 유닛들은 다 전부 다 이중창이지롱. 왜냐면 busy하니까 차가 뽀뽀 이러고 다니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창이 이중창이 pane the window. 이거 외우지 않아도 사실 정답은 facing으로 가야 되고요. 이거 왜 안 돼? 형용사라서. woman, pretty, girl은 오바라서. 정확한 형용사는 자기 뒤에 명사를 꾸미지 양쪽 나열 부채살 펼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facing으로 가는 게 맞고요. 116번 가겠습니다. 116번 문제를 여러분이 푸셨을 때 어떻게 푸셨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수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푸는 걸 감성적으로 이렇게 풀었겠거니 유추가 맞아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제가 푸는 방식을 말씀을 드린다면 incorrectly 하다는 건 이 아티클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제대로 안 하고 부정확하게 했다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identify, explore, observed, selec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관찰하거나 준수하는 건데 이거는 탐방하거나 탐색하고 모색하는 거고 이거는 확인하거나 식별하는 건데 내가 마음에 딱 드는 게 어떡하지? 잘못 확인했어? 잘못 탐색했어? 잘못 준수하거나 관찰, 아티클이 잘못 봤다는 얘기인가?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랑 놀 건 이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징검다리 구조를 취하는 동사라 그러는데 사형식 동사라고 해서 목적어 뒤에 또 목적어 드레싱 두 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다복한 동사들. 오형식 동사라 그래서 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오형식이 아닌 웬만한 동사들은 두 개의 명사를 바로 붙이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그 두 사이를 원활하게 이어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동사들이 다 징검다리만 있다고 오케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A to B를 좋아하는 동사도 있고 A for B랑 놀아나는 동사도 있고 A with B를 하는 동사도 있겠고 A as B도 있는 거죠. 근데 select가 굳이 A as B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을 이 직업으로 선택했어 잘못 이거 대신에 보다는 identify라고 하는 걸 꼭 굳이 신원, 확인, 식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다 혹은 사실로 여기다 등등의 의미로도 가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 이거 오보인데 이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Chief Operating Officer라고 잘못 사실 판단을 했어. 실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Chief Legal Officer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얘를 이렇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여겼어. 내용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dentify A as B처럼 A as B가 되는 거가 A를 B로 분류하다 classify A as B도 있고요. view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다라는 뜻 말고 regard처럼 간주하다 여기다 라고 할 때는 A as B, A를 B로 라고 할 수가 있어요. A를 B로 묘사하다 라고 할 때 describe A as B 역시 쓰는 표현이고요. describe A as B는 독특하게 B 자리가 보충 설명 값의 형용사로 끝나는 굉장히 기염을 더할 때도 있어요. A를 B로 인용하거나 이럴 때 cite A as B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몇 개 외워놔야 든든하니 문제를 풀게 되죠. 역시 전치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토익에서. 117번 문제 풀겠습니다. 쫙쫙쫙쫙 눈으로 훑다가 제가 봤을 때 팍! 이거네. 요거죠. 그리고 all products가 도와줄 거예요. 저를. 대절로 문장이 갈렸고 confirm은 that 이하를 확정하거나 사실로 확인해주다의 느낌일 때 대절을 잘 끄는데 문제는 that 뒤에 새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products가 사람을 만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meet이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는 대상을 만날 때 만남의 meet은 with가 붙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meet은 만나다 보다는 아마도 충족, 부합의 느낌이 있어요. 위원회들을
충족하다라고 하기엔 집단을 충족하진 않아요. 업계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업계들을 충족하진 않아요. 보통 제일 많이 충족하는 건 기준이란 뜻도 있고요. 기한 같은 거 맞출 때도 써요. 그리고 수요나 요구 조건을 맞출 때도 써요. 그러다 보니까 meet the demand 라는 표현도 있고 meet the deadline 이란 뜻도 있고 기준이란 뜻의 standard. 근데 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standards를 한 번에 criteria 라는 약간 복수 집단값의 버전 단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meet the standards, meet the criteria. 그리고 제품 스펙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specification인데요. 구체적 요구 조건, 구체적인 사항이란 뜻이 있는 게 specifications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모든 조건에 충족한다라는 느낌으로 meet the specification이 정답이 될 거예요. 이런 걸 collocation, 연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19번 문제 가겠습니다. 미스 영 씨가 보냈어요. 파크 뷰티피케이션 프로젝트를 위해서 빈칸을 to 여기 공원으로 뭐가 이렇게 고유명사가 많지? 근데 beautification은 미화, 정화, 아름답게 가꾼 프로젝트 그걸 위한 얘들을 파크로 보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고유명사가 너무 위풍당당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빈칸을 보냈잖아요.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요. 택배 소포를 보낼 수도 있지만 제가 미스터 김씨 거기로 보낼게요. 현장으로. 사람을 파견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샌드가 물건만 보낸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깔맞춤이 안 되고 있어요. 보기가. 사람입니다. 사람 명사 motivation. 추상적인 단어네요. 동기부여. 사람 아니야. volunteers. 동사도 되지만 명사할 때 사람 명사야. 사람 명사 reminders. 사람 아니야. reminder는 ER로 끝나지만 컴퓨터도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reminder이라고 하는 건 상기시키는 내용, 알림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알림을 보냈어. 자원봉사자들을 좀 파견 보냈어. 동기부여를 보냈어는 조금 관광객들을 보냈어. 관광객들은 구경하고 놀아야 되는데 트레일 청소하려면 힘들겠어요. 문장에 완벽한 성분 뒤에 to 동사 원형이 시작되는 순간 이건 강력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때문에 라고까지 해석하진 않아도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왜 했는 줄 알아? 이러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clear은 제거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hiking trails라고 하는 등산로를 예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 행동을 누가 할 수 있겠나? tourist가? 아니면 volunteers가.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거예요. 공문 알림 보낸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띠링띠링 알림 간 것도 아닌데 이거 보내봤자 얘가 이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힌트 단어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파트 5는 여러분. 121번 가겠습니다. 얘네 뮤즈 TV는 boast가 나왔네. 이게 막 자랑하고 뽐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막 swag 이러면서 자기가 자랑을 할 때도 쓰지만 자연 경관이나 멋진 모습 아니면 어떤 제품의 고유적인 뿜어내는 우린 이게 최고 이럴 때도 써요. 근데 문제는 boast는요. 영어는 복잡해서 여러분 I go that은 말이 안 돼도 I think that은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절을 목적으로 끈다고 해가지고 that 이하의 내용을 이거 하다가 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boast는 대절을 못 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most가 동사면 다른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more은 동사를 잘 못 꾸며요. more은 명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지만 동사를 꾸미기에 I more고 I more listen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동사 아닐 건데요. other은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럼 streaming services는 덩어리 명사로 끝났어요. but 뒤에 붙었어요. 또다시 more 뒤에 동사 안 되니까 accessible은 형용사고 그거에 수식을 받은 interface는 명사죠. 동사 하나 맞나요? 동사 하나 맞나요? 왜 들어가죠? WH는 동사 2개는 갖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접속적 기능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한 문장인데 굳이 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whenever 같은 게 만약에 생략을 한다라는 공부를 하시더라도요. whenever 뒤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고 whenever possible,
whenever available 이런 식의 구문을 만약에 봐도요. 이렇게 하고 마침표로 끝나거나 앞에 이미 한 문장에서 아니면 whenever possible, 이러고 새로 또 내용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콤마로 끊긴 건 또 아닌데 마치 whenever이 뭘 생략한 것처럼 쓰는 것도 오바예요. 그리고 whenever more content라고 하기에는 whenever이 명사만 남길 리가 없고요. 제가 지금 방금 content를 어떤 품사로 봤냐면 명사로 봤어요. content는요. 맥락에 따라 contents 셀 때도 있고 content 그냥 추상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s가 안 붙었다고 해서 얘가 명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content가 뭔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뜻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content가 그럴 때는 satisfied처럼 쓰면서 with가 붙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 많은 content를 자랑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한 문장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가르기에는 좀 이상해지는 거죠. that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동사 뒤에 잘 어울리더라도 그 자체로 동사 두 개를 소화해야 되는데 얘가 보스트했다 that 이하를 그럼 이 뒤에 남은 것 중에 주어 동사가 한 번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동사 없으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현타 약간 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Not only A but also B를 모르시지 않으니까. Thanks to content 덕분에 자랑하다. 크다. 근데 not only A but also B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저기요 but은 제가 찾았는데 also는 못 봐서요. 생략해도 돼요. Not only A but also B는요. Not only A but B 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 also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not only에서 only가 not just A but also B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구문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일반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그것뿐만 아니라 더 accessible, 접근 이용이 가능하고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이거 두 개를 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의 구문이에요. 얼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127번 문제 풀겠습니다. large party라고 하는 게 성대하고 되게 규모가 큰 파티인가? 뭐 이럴 수 있지만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그러면 일행이 몇 분이세요? 그래서 party는 그룹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party는 계약서 같은 거 맺을 때 이해관계 당사자, 양측 같은 거 얘기할 때 비즈니스 용어로는 interested partie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약서 쓸 때 각과 을 양측은 both parties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같은 의미도 되는 아주 무서운 단어죠. 근데 diners가 사람으로서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손님인데요. 손님이 거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농구 선수 온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아주 한 8인에서 한 11인 정도 사람 겁나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여기서 정답의 힌트는 뭐냐? 이거예요. just as요. 지금 A, B, C, D 중에서 뭘 넣든 동사 넣으실 것다는 얘기죠. 동사. 그러면 여기서 arrived도 자동사라고 해서 동사거든요. 그럼 동사 두 개를 이어주기 위한 just as는 접속사 역할을 했겠군요. 그럼 여기서 just as는 딱 뭐뭐만큼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의심해 봐야 돼요. 딱 요러고 있을 때, 딱 요럴 때라는 시기 감성이에요. right when 이라는 시기의 느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동시간대로 엮으면서도 생동감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동사였었죠. 과거 시제인데 이거로 올라가면 이건 같은 시기 일이 아니잖아요. 야, 나 어이가 없다. 내가 딱 집에 가려고 가방을 딱 챙겨가지고 매려고 할 때 나한테 차장님이 왔다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대에 물리네 참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앞에가 과거 시제면 뒤에도 과거로 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since 같은 게 아닌데 굳이 현재 완료에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짧든 길든 특정 시점인 과거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해왔어가 돼요. 근데 자 오늘 장사 접자 가자 이렇게요. 퇴근을 할 때는 구형체 동사로 leave for the day. 오늘 하루는 이만 떠나자. 오늘 문 닫자. 아, 오늘은 그만해. 영업 정지야. 영업 정지까지 아니고 오늘 닫아. 문 닫아. close for the day. 이게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BPP는 죄송하지만 보기에 없어요. BPP는 다 능동태의 싸움인데 야, 오늘 장사 접고 딱 이제 다 테이블 닦고 정리하려고 하는 때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열고 띠릉띠릉 이러면서 들어왔을 때랑 우리 막 정리 끝나갔을 때는 생동적인 동시간대 모멘트가 잡혀요. 그래서 얘가 진행성도 잘 끌지만 기본 골자 뼈대는 같아야 된다고 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해왔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이러고 있을 때 라고 의미를 잡아서 was closing으로 갈 거고요. has closed, has been closing 둘 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래 왔어. 최근에 이랬어. 이러면 얘는 이래 왔어서 그 순간에서 좀 더 생동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A로 가고요. close나 open 같은 건 자타동사 구조가 다 돼서 이게 지금 빈칸 뒤에 목적 없는 건데 왜 수동태가 보기 없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128번 가겠습니다. 이거 thoughn가요? 이게 through가 아니고 though라고요. 이 though는 문장 끝에 though 이러고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약간 부사처럼 쓰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머리 밀고 나오면 얘는 접속사죠. go out 밖으로 나가다도 있지만 이게 electricity랑 나오면 power failure 같은 의미가 좀 있나 봐요. outage가 왔나 봐요. 전기 나간 거예요. 근데 전기가 항상 나가면 동굴이죠. 항상 한시 나가. 그리고 almost는 거의 나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치지직 그런다. 깜빡깜빡깜빡 이런 걸까요? almost는 과거 시제를 더 잘 꾸며요. 동사 꾸밀 때. almost가 동사를 잘 못 꾸민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야, 나 진짜 까먹을 뻔했다. 진짜. 어머. I almost forgot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난 거의 까먹고 살곤 해. 이게 아니라 차차 까먹을 뻔. 근데 실제로는 안 까먹은 거야. 휘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almost는 과거 시제는 잘 꾸미는데 야 이러다가 전기 나갈 뻔했다. 이게 아니라서. 그래서 B는 좀 이상하고 evenly라고 하는 건 그냥 even이 아니라서 심지어 나갔어 이거 아니고요. evenly는 균형 있고 고르게 균등하게 이렇게 전기가 또 고르게 나가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rarely가 들어가면 얘는 드물게처럼도 읽어지겠지만 거의 뭐뭐 안해 라는 부정을 유발하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 건물 안에 전기가 잘 안 나가는데 원래는 부정문을 만드는 건 얘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though라는 걸 집중하셔야 돼요. though는 반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steady라고 하는 건 상태나 흐름이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power는 electricity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전력 공급이 꾸준해야 돼. 그게 정말 의존도가 높아. 우리는 전력 공급이 1분 1초라도 끊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드시 generator, 두꺼비 집 나가도 발전기 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갖춰야 돼. 너네 장사하는 운영 타입이 스테디한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다면 얘네가 전기가 완전히 나가는 경우가 빈칸하게 나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에 이런 해석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서 잘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though가 반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전의 흐름에 어울리려면 제가 봤을 때 부정문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almost는 과거 시제도 잘 꾸미고요. almost missed 그럼 어머 나 놓칠 뻔했다. 그리고 almost 뒤에 수치 40%, almost all the people, almost every person. 너무 완전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거의 다라고 완전에 가까운 값으로 중화시키는 느낌 가능하고 evenly distribute, 고르게 배부해, evenly divide, 균등하게 나눠, evenly spread, 울퉁불퉁하게 하지 말고 고르게 펴. 약간 이런 느낌? 129번 가겠습니다. 얘는 뺄까요? 이게 안 되겠는데? 지금 주어 동사 2개씩 넣으신 것 같은데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치사하고 then이 원래 부사 출신이지만 여기서 then은 3 o'clock이 될 수도 있고요. tomorrow morning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 문장에 어떤 시제나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라고 받은 거예요. 근데 by then은 접속사가 안 돼요. 그럼 얘 빼고 나면 A, B, C가 있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have paid 혹시 해석 잘 될까요, 여러분? have paid가 뜻이 뭐예요? 내왔어. 냈어. 근데 이제 천반년 전 과거는 아니고 최근에 냈어. 그래서 현재까지도 낸 상태 유지 중. 현재 완료 시제는 해왔다도 되고 최근에 했다. 확정된 일에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o that은 했던 게 아니라 해온 게 아니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아직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좋아해요. so that 뜻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도록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can pay 늘 수 있어. may, would, could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happy, be 이제 다 냈으니까 그럼 now that이 더 맞을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걸리네요. 그럼 우리가 얜 일단 아니고 얜 좀 힘을 잃었고 in case는 뭐뭐일 경우에 맞죠? 네가 다 냈을 경우에는 해도 돼. 아,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네가 이거 해주는 한 네가 이것만 했다면 할 수 있어. 해도 돼. 그럼 이건데요. 그럼 in case는 어떻게 쓰이냐? in case of가 아니고 in case that. 그래서 대시 생략된 in case는 접속사는 맞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를 먼저 읽어보세요. 돈을 다 내는 걸 내가 왜 대비해야 돼? membership dues는 membership 가입 회비예요. 회비를 다 낸 경우를 네가 냈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 이건 대비책이 아니죠. 갑자기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 사건, 사고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이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as long as는 기럭지가 긴 이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주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멤버십 회비를 다 내신 경우에 한해서는 이 일렉션에 참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은 나 이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해도 돼요 라는 허가성으로 쓰인 겁니다. 네, 이렇게요. 이 정도 써놨고요. 자, 이제 파트 6는 제가 이제 또 원래 하는 짓이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질문에서 한 문제 꼭 이렇게 고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1에서 34번은 여러분들이 풀었다가 괜히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4번을 제가 줄여봤어요. 이게 광고 글이었거든요. 근데 34번의 주변 맥락을 읽어드리면 with the Doyle special 이거 뭐 어떤 이름이야? 근데 $200 You get 10 pictures from a 45-minute shoot. 빵야. 이게 아니라 shoot은 촬영. 그래서 45분 촬영을 우리 도일 파크에서 하시는 거로부터 사진 10장 찰칵찰칵. 그 다음에 뒤에 Nature Special. 더 비싸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뭘 딸려오냐면 사진 20장을 득템. 근데 90분 동안 야외에서 찍어. You choose. 네가 골라. 이러고 있는 거죠. 활동을 고르시면 안 돼요. 사진 찍는 행동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의 옵션을 주고 그 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골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포토슈트를 하는 행동은 딱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비티는 골라봤자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얘는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대회 간 거 아닌데 위너 왜 골라? 어차피 메서드하고 세팅의 싸움이에요. 근데 세팅은 그림 너무 못 그리네. 톱니바퀴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 이게 톱니바퀴가 뭐냐면 핸드폰에서 설정 누르면 나오잖아요. 뭐 디스플레이, 그게 세팅이에요. 근데 도심의 환경에서 살 때는요, urban settings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settings는 장소와 환경도 유발해요. 근데 어떤 설정 값도 유발하죠. 그리고 method는 방법이에요. 근데요, 사진을 찍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사진 받는 결과 장수가 다르고, 사진 촬영 duration, period가 다르고, 사진을 찍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몇 장 못 받지만 더 싸고 그리고 그 공원에서만 찍어요. 근데 아웃도어는 여러 장소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건 장소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수동 카메라, 자동 카메라, 녹화 아니면 그냥 뭐 캡처 이런 식으로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포토그래퍼리 사진을 찍는 기술과 손놀림 방식은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카메라로 연출하고 같은 사람의 베테랑 기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세팅이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소 환경을 바꾼다. 그걸 선택한다의 느낌으로 C로 가야 되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137번을 제가 추려놨는데 이메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이게 내용을 보면요. unexpectedly하게 large number of submissions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실험실이 지금 도저히가 너의 토양 샘플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일이 마무리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평상시의 시간 내에서 이걸 프로세스할 수 없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가요. 모르는 단어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어도 사전을 냅다 검색하는 것보다 야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금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처리를 갖다가 못했어요.
이거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특근신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지금 피땀 눈물 다 넣고 오버타임, 야근, 초과 근무, 갬성 말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백로그 밀린 일들.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었어도 괜찮아. 흐름을 잡았으면 그런데 빈칸데 your analysis results. 당신의 분석 결과는 이제 우리가 공휴일이나 주말까지는 안 돼도 영업일 기준 5일보다 안 되는 기간 내에 have received. 너는 받아왔잖아. 너 최근에 받았잖아. 그럼 나한테 사과를 왜 해? 지금 아까 분명히 글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has been unable. 글의 초반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8, 6는 맥락 때문에. 그래서 못했다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에서 넌 이미 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들어가잖아? 이거나 이거 뒤에 have pp 붙이잖아? 후회에 찌들어 있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너 받았어야 됐는데. 근데 너 못 받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받을 수 있었는데 오일이네.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 우리 미친 듯이 일하고 있어요. 이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너는 평상시에 받습니다. 너는 받는 게 습관이고 삶이고 일상이고 취미고 너는 받고 산다요. 이게 아니고 너 분명 받을 거다. 저희가 받을 거야. 근데 저한테 명령하듯이 넌 받아야지. 너 받아야만 하지. 이게 아니고요. should 동사 원형은 강압적인 느낌만 되는 게 아니라 분명 이럴 거다 라는 감정적 확신을 담은 구문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should be fine. 너 진짜 괜찮을 거야. 이럴 때도 써요. 너 진짜 괜찮아야만 된다. 진짜 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희가 영업일 기준 5일 안에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 안 돼요. 그래서 며칠 안 걸려. 분명 받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 그리고 139에서 142번 줄인 것. Greetings from 어디? 여기서 인사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I wear이면 눈에다가 옷 입힌 거니까 안경인가? 근데 어쨌든 간에 We were delighted to see your recent enthusiastic social media post. 포스트는 어떤 직도 되지만 소셜미디어에 붙이면 뭐 블로그 글 같은 거죠. 뭐. About our eyeglasses. 우리 안경들에 대한 귀하의 소셜미디어에 열정적으로 올린 포스트 글 본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Would you be interested in 이거? 제가 블로그 글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해결책에 관심 있으세요? 왜? 뭐가 문제가 있는데? 솔루션이 나올 거면 프로블럼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Replacement. 대체 물품, 교체 물품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너 대체자 관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 A의 survey. survey 관심 있어? 약간 이런 거예요. 스폰서십 관심 있어? 스폰서십 관심 있어가 뭐냐면요. 후원이죠. 네, 근데 그냥 후원, 여기 장학금 재단에서 후원 이렇게도 쓰겠지만 이게 상업적인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유명 인플루언서 혹은 유튜브 막 채널 큰 구독자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보는 방송에서 중간중간 광고 대놓고 하지 않아요? 광고 대놓고 하잖아. 비타민제도 먹고 김치도 얘기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PPL이라고 했던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협찬받고 광고하다음에 정당한 광고 지불 대가를 받는 윈윈의 방식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스폰서십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만 스폰서십 관심 있어요가 아니라 너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것 같던데 너 우리 거 광고 실어줄래? 우리가 돈 줄게. 그것도 스폰서십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십 관심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로 갔어요. 이거로 갔고 스폰서십 뒤에 제가 봤을 때 요거가 저는 힌트가 됐어요. 뒤에 문장을 또 읽었을 때 pay generously가 있었는데 generously는 아낌없이 후하게 란 뜻이어가지고요. 내가 pay generously 할게라는 얘기는 아깝지 않게 챙겨드릴게 돈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count를 얘기를 하는데 소유격 뒤에 count를 붙이면 수란 뜻이에요. 그냥 명사로. number of your followers. 다른 말로 하면 your follower count. 야, 너 팔로워 수가 너 정도면 우리 거 홍보하면 우리가 기꺼이 돈 많이 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십은 한쪽이 한쪽한테 페이해주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0번 because는 안 되겠다. your follower이 주어였다고 쳐요. 그러면 follower이 단수인데 count 뒤에 s를 안 붙입니까?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count는 countdown 5, 4, 3 이게 아니고 명사예요. 근데 count 뒤에 s가 안 붙은 건 명사로도 문제 아닌가요? 아니죠. my a friend가 말이 안 되니까 my friend죠.
소유격은 무관사라서 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명사면 s가 붙었겠지만 단수라도 문제 안 돼요. 소유격이 씌워주는 순간에. 그래서 팔로워는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몇십만 명, 몇만 명일 수도 있지만 카운트는 그 구독, 그 채널, 그 블로거, 그 한 명의 사람의 구독자 수는 하나의 집단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 뒤에 s를 붙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빈칸 뒤에가 주어 동사는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니까? because는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다 나왔었어야지 콤마 앞에. 그리고 as는 count로서 우리는 동격 신분이 돼버려요. as가 전치사로 쓰게 되면 이 신분을 가진 우리는 as CEO, Mr. Kim, CEO 신분으로서 우리 Mr. Kim 씨는. 근데 count가 우리 자신의 동의어는 아니죠. 동격도 아니고 같은 신분도 아니고 just가 왜 나와? 얘는 부사인데. 근데 콤마 뒤에 문장이 나오고 앞에 단어만 털러덩 끊겨 있으면 전치사가 들어가서 문장과 문장이 아닌 단어와 문장은 전치사가 이어줘야 되는데 얘가 뭘 이을 수 있어요? 뭘 꾸미기나 하는 거지. I just came back. just 50% 뭐 이런 거죠. 그래서 given을 답으로 할 거고요. given that 하면 접속사가 되고요. 원론적으로 대시 누락된 상태의 given은 전치사로 훨씬 많이 보게 될 거예요. pp가 아니고 거기서 given은 뭐뭐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걸 고려해서 너 팔로워 수 어마어마한 거 고려해서 페이 잘 줄게요. 이렇게요. 141번 기네. 141번의 빈칸 앞에 저희가 generous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당신께서 파워 블로거처럼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려주셔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positive한 mention이 명사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걸 해주실 때 저희가 더 줄게요. 저희는 항상 피드백을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언제든 웰컴. 보기 B. 가능한 한 빨리. 너 그 포스트 내용 편집해 빨리. 너 이 쟁점이나 이 핵심 내용을 clarify, 명확히 하다. 너 이거 명확히 할 거면 빨리 수집해. 너 빨리 편집해.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뭘 잘못 써가지고. 아까 되게 좋아했으면서 갑자기 저보고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그거 빨리 저기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보기 C. 왜 또 나 VCR 씌웠어? Virtual Try를 하게 되는 순간 그 까만 안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쓰면서 Virtual Tool을 이용해서 가장 플래터링한 프레임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 중에 어떤 웹사이트는 착용해보기 이런데 내가 집에서 내복바람에 착용이 되겠냐고. 근데 내가 무슨 사진 올리면 AI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 안경 씌워줘봐. 뭐 가방도 파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사이트는 어깨다 매주고 있다. 그래서 마네킹이 이렇게 매주면 이만히 이따만이 미루고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virtual은 가상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의 필링을 해주는 거예요. flattering, 아부하고 아첨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flattering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고 매력적이고 멋져 보이는. 안경 얘기에서 frames는 안경테. 보기 D, in addition, 또한 저희는 필름이 영화라는 명사로만 읽지 마시고 동영상을 촬영하다처럼도 하셔도 돼요. 인터뷰 내용들 좀 촬영하고 싶거든요. 저희 웹사이트에 올릴 용으로. 41번의 빈칸 앞에랑 어울리는 게 딱히 애매할 수 있어서 A하고 D를 우리가 고민했다고 칠게요. 근데 뒤에 내용은 뭐예요? We have a video series called Maynard on the Move in which 그 내용 안에 young creatives가 talk about 떠들게 돼. 우리 메이나드 안경을 끼고. daily lives에서 lives는 daily life의 복수 버전이고 일상에서 그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막 핫한 인플루언스가 전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에 어울릴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면접 볼 때만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 영상에 나와서 나 이거 되게 좋고요. 이거 안경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찍고 싶어. 네 블로그, 소셜미디어, 포스트 글도 벗고 싶고 동영상도 찍었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래서 단순한 피드백은 환영해 라고 할 거면 일반적인 대중들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서베이 작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D로 갈 것 같고요. 142번 하나 더. 아, 이거 안 된다 진짜. BPP는 수동태죠. 그래서 시제보다 태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시제가 아무리 좋아도 답이 안 되죠. 어가 붙은, 더가 붙은 혹은 소유격이 붙은 명사는 우리의 목적어입니다. BPP 수동태가 목적어를 끌다뇨. 그리고 빈칸 뒤에 sample contract는 샘플 계약서죠. 계약서를 내가 provide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약 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would는 의사를 표현하고 가정을 담아내지만 할 수 있었어 까지보다는 읽고 싶어요.
아니면 would like to 동사 원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기 C의 have provided는 최근에 이랬었어.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 이것도 되지만 해왔다로만 읽지 말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고도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provided가 보기에 없지만 과거 시제가 나오면 했었어요. 그 당시. 이거라면 have provided는 굳이 해왔어요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놨어요. 근데 지금 네가 보는 현재의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의 느낌이 have pp예요. 근데 provide는 저는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는 늘상 저는 첨부하고 제공하고 그러곤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팩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have provided로 봤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첨부 파일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이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지금 이메일 타이핑, 샌드, 발송, 보내기 빡 보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에는 항상 첨부 파일이 먼저 첨부가 돼 있거나 이메일 수신자가 클릭할 때 첨부 파일이 항상 보이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첨부를 이미 해놨다라는 액션을 취해야지. 이걸 갖다가 하고 싶소만. 지금 제공하고 산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have pp를 굳이 해왔다로만 읽지 마시고 단순 과거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이미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느낌도 된다는 거. 마지막 문제가 이거군요. 145번. 웹페이지 글에서 발췌한 건데 문장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 제가 이 문장 넣기를 뺐잖아요. 이게 자전거 얘기였는데 per minute이면은 per이에요, 여러분. 하나라는 단위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minute 앞에 어는 빼도 1분당이라고 읽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per minute가 되면 1분당 0.15만 내면 돼. 분당. 근데 만약에 네가 unlimited 무제한으로 몰 분으로 계산해 그냥 계속 탈 거야. 그러면 한 달 단위로는 $20를 내면 계속 탈 수도 있어. 근데 뒤에 furthermore 게다가 those with가 나왔는데 those가 who are를 생략하면 ing, pp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뭇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those with 구문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those with financial difficulties는 뭐예요? 약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근데 자전거는 타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receive a subsidized는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정부나 단체,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보조금 받는 all right pass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다행히도 우리 펜윅에서는요. 대대적인 바이크 레인스 네트워크 광역망. 근데 문제는 네트워크는 사람 간에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간에도 할 수 있고 추상적인 네트워크도 있겠지만 레인스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차가 아니라면 자전거 도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돈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뭣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차선이 되게 많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travel time 보통의 역들, 대부분의 역들 사이에 트래블 타임이 10분도 채 안 걸려요 라는 얘기는 극강의 스피드를 자랑한 거예요. 메트로 지하철 탄 것도 아니고 허벅지 근육 터질 듯이 타면서 이걸 막 페달을 얼마나 빨리 돌렸으면 자전거는 속도 감각으로 얘기한 건 아닐 텐데. 그리고 보기 C를 보면 State Transit Agency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펀딩을 contribute 했어요. 이게 동사라면 contribute는 목적어로 바로 자금적인 느낌의 돈을 끌었으니까 여기서는 donated, 기부했어요. 돈 얘기 일단 나왔다. 맞아요. 나왔는데 시제는 갑자기 과거로 내리셨어요. also를 붙였다면 뒤에 또한 이 사람들도 기부해줬어요 라는 얘기면 앞에도 기부했던 돈을 줬던 과거 시제로 나열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시제를 우리가 무시한 상태로 푸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보기 뒤에 at present라고 하는 표현은 presently라고 하는 부사의 대용이고요. 현재는 스마트폰이 꼭 필요해요. 바이크 이용하시려면. 접근도 되고 이용도 되죠. 그래서 저는 C하고 D 중에서 C는 오히려 이 시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뒤에 어디에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끝나지 않았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면 폰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이 라이즈 자전거 타고 하는 게 다 관리되고 이게 운영되고 이게 매니지 될 수 있는 게 다 앱을 이용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제 개연성도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문제를 추렸습니다. 테스트 7에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테스트 8의 파트 5, 6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